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이픽, 저는 제이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스24에서 산 책 3권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스24에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온라인 서점들은 꽤 많아요.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쿠팡에서도 책을 살 수 있고요. 독립책방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독립책방들도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책을 살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리고 웬만하면 예스24에서 책을 사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스24는 한 달에 한 번은 책을 사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책이라우 때문에 예스24를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애정하는 책 팟캐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오은 시인님과 김하나 작가님을 중심으로 저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책에 대한 수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운동을 하거나 출퇴근에 듣곤 하는데요. 때로는 그 팟캐스트를 집중해서 듣고 싶어서 일부러 운동을 나가거나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애정하고 책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나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그런 매체인데요. 책이라웃이 예스24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이라웃에서 소개받은 책은 예스24에서 사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예의 같은 게 있어서 매주 책을 사게 되는 유혹에 이렇게 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스24에서 책을 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월간 채널 예스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잡지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예스24에서 책을 사시면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 채널 예스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달 정말 컨텐츠가 알찹니다. 그래서 작가와의 인터뷰, 신간들을 소개하고 또 주제별로 책을 큐레이팅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웬만한 잡지의 퀄리티보다 더 좋을 만큼 이렇게 책에 대한 사진들, 그 다음에 특별히 작가와의 인터뷰들, 다양한 에세이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경선 작가님의 산문집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가 실려져 있고요. 최근에 임경선 작가님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독립출판부로 내신 이야기를 이 안에 인터뷰로 이렇게 담아냈어요. 이거 광고가 아니라요. 정말 유익해요. 제가 잘 모르는 책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이라웃, 그 다음에 월간 채널 예스 때문에 예스24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책을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고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저는 오늘은 채널 예스를 한번 추천해 봤고 이렇게 권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3권을 샀는데요. 그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에세이 만드는 법입니다. 네, 유유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독자를 상상하는 편집자의 모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는데 에세이를 더 많이 읽게 됐어요. 뭔가 일상에 대한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올해의 책을 뽑을 때도 에세이들이 많이 뽑혔고 지금까지도 에세이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에세이라는 장르를 15년 정도 편집하신 편집자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이현실 편집자님은요. 김이나의 작사법, 걷는 사람 하정우, 이런 유명 에세이집도 편집을 하신 분이고요. 원래는 소설을 더 좋아하셨다가 어떻게 에세이 전문 편집자가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정 장르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장르 관련 책들도 당연히 읽지만 그 장르를 어떻게 실제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장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커피를 좋아하다 보면 홈카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커피 맛을 더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에세이를 좋아하게 되니까 에세이 만드는 법을 또 알고 싶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러한 에세이 만드는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막 DJ에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제목 정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나 저자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설렘, 그 뭐랄까 에세이를 만드는 그 설렘이 이 안에서 자꾸 담겨져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작가님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한 덕후로서 그 덕질을 정말 꾸준히 하시면서 사비를 털어서 덕질을 하시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그런 관심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책, 대체로 그게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를 편집하고 기획하는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선배로서 일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하시고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읽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에세이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책은 이 책 때문에 제가 이 노트도 사게 된 책입니다. 바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신지 작가님이 쓰신 신간이고요.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시작한 매일의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책에선 결국에는 약 22가지 정도 기록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서 제대로 기록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22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염습할 수 있는 염습장 같은 공간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 도서입니다. 여기서 나온 흥미로운 방법은요, 1일 1줍이라고 해서 인스타 계정을, 부계정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고 사진 찍은 것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일상을 관찰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농담을 수집하거나 감정에 대한 것만 쓰는 일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흥미로웠던 건 바로 5년 다이어리였어요. 똑같은 날짜인데 연도만 다르게 해서 그게 쌓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One line a day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날짜가 있고요. 연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21년은 여기다 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줄에 쓰게 될 거잖아요. 다음 년에 여기다 쓰고 했을 때 그 날짜에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쭉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노트는 다 안 쓰고 버리는데 5년 동안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책장 맨 앞쪽에 둬서 일부러 매일 기록을 한 지금 일주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책은 단순히 이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을 실제로 기록하는, 시도하게 도와주는 책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도 부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한 6개인가 7개까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상을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져온 책은 소설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유다라는 책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사람이 쓴 히브리 문학이라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작품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유다 하면 좀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유다 지파라는 지파가 있기도 했고, 유대라는 지역의 땅이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부른다 하더라고요. 이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제자의 이름이자 이스라엘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기도 해서 그런 다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목이어서 우선 끌리게 되었고요. 우선 이 책에서는 2명의 배신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그 예수를 배신한 제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건국 때 팔레스타인과의 공존까지도 얘기했던 배신자로 낙인된 인물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두 인물이 2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둘 다 민족적 배신자 또는 종교적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모스 오즈라는 작가는요, 정말 노벨 문학상의 후보에 여러 번 오르기도 했고 정말 수많은 상들을 받으셨어요. 박경리 문학상을 2016년에 받으시면서 한국에 방문하신 기록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오즈의 가정 배경은요, 치혼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우파였고 팔레스타인의 공전을 외치지 않는 입장이었죠. 이분이 전쟁을 경험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시각이 조금씩 바뀌셔서 이스라엘이 아랍,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꿈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평화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양쪽에서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두 배신자의 에피소드를 엮어내면서 대립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 두 집단이 어떻게 공존하며 그러면서도 생존을 꿈꿀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이 책은 두꺼워서 읽는데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재밌게 시작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스24에서 제가 책을 왜 사는지 그리고 예스24에서 데려온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이야기,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 소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책이라웃, 그 다음에 월간 채널 예스를 여러분들도 한번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나 너머의 이야기들을 함께 소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상을 또 기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시는 그런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